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금요일 저녁에 쉬시기 좋은 그런 편안한 시간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空강 클래스 같이 해주시는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핵공학 클래스가 지난 7월 초에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벌써 12강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촉구, 원국민 서명운동이 그동안 급증을 해서 10만 명 이상 늘어서 지금 75만 명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급증 과정에 저희 핵공학 클래스가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생각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증가세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증가세를 회복할 필요가 생겼는데 제 오늘 말씀드릴 신한울 3, 4호기 꼭 지어야 하는 이유, 이것이 증가를 회복하는 데 어떤 계기가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구글 어스로서 그 울진 원자력 본부를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면 그 구형 원저인 한울 5, 6호기가 있고 신한울 1, 2호기가 있고,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들어갈 부지인 부지가 이렇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빈 채로 있죠. 요게 이제 여기에 이런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돼서 지금 3년 전에 건설이 착수돼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가 필요하고 그 필요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떤 필요성이 있는가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는 약 1평방미터, 평강 7호미터 부지에 9조 원을 들여가지고 APR 1400원전, 1400메가와트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2년 5월에 전원개발 사업예정 구역 지정 고시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에 제4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이제 반영이 됐고요. 2014년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했고, 2015년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산업부에 냈고, 산업부가 2017년에 발전사업 허가를 이렇게 내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 허가가 난 지 이미 3년도 지나고 내년 되면 이제 4년이 돼가는데 실제로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문제죠. 그래서 또 그동안에 원안위에 건설허가 신청을 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원안위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 심사를 실질적으로 마쳐서 건설허가를 줄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건설 추진 과정은 절차에 따라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동안에 이제 두산중공업은 신한울에 들어갈 원자로나 전기발생기의 주기기죠. 그다음에 터빈 발전기 축 같은 주기기 구성품들을 제작을 해놨었는데 지금 이제 건설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녹이 난 상태로 야적되어 있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 건설 과정은 적법하게 됐는데 이 취소 과정이 상당히 근거 없이 적법한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됐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17년 6월 17일 날 탈핵 국가 선포가 있었고, 이제 그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이 있다가 그 건설 재개에 대한 그 공론화가 추진됐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축소라는 그 월권적인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국무회의가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했고, 그게 이제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제외됐고,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한수원 이사에서 이제 신규 원전 건설 취소를 결정하면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취소가 아닌 보류 결정을 합니다. 이게 아마 건설 과정, 결정 과정 자체가 떳떳하지 못하고 적법하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서 아마 보류를 한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떳떳하지 못한 과정이라는 게 이 월권적 권고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냐면 그 시민참여단, 공론화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이 향후 원전 비중
유지냐 확대냐 축소냐 이거에 대해서 쭉 유지 확대를 더 많이 선호하다가 제일 마지막에만 축소를 더 많이 선호했는 그런 결과를, 그것도 이제 8% 정도 축소가 유지 확대보다 많은데, 이걸 근거로 한 게 이제 상당히 근거가 취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경향을 보면 유지 확대가 사실은 쭉 늘어나는 추세였었는데, 교육을 수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반대로 경향이 나타났던 그 이유가, 건설 반대를 하던 사람들이 이제 수기를 하고 교육, 이제 더 많은 자료를 보고 그러면서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어떤 미안한 마음 혹은 이제 보상, 견제 심리, 이런 보상 심리 때문에 이 원전 비중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축소를 선호한, 그게 이제 조금 차이가 난 거죠. 8%. 그걸 근거로 삼았다는 거가 문제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렇게 건설 재개혁 취할 조치를 보면은 그게 이제 4개 항이 있었는데, 탈원전 정책 유지는 그 중에 최하위 13%밖에 선택을 못 받았는데,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러니까 시민 참여단은 탈원전 정책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동의를 안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이제 8% 축소가 좀 높았다는 걸 가지고 국가 에너지 대개인 에너지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을 확정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결과 이 원자력 산업체가 이제 급격히 몰락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이 1000명 이렇게 명예퇴직을 실시했다가 이제 휴업 돌입하고 이제 급기야 이제 3조 6천억의 그런 공적 자금 수요를 받게 됐고요. 그 두산중공업 협력업체들도 납품 계약이 60% 이렇게 감소했고, 뭐 계약한 업체들도 3분의 1이 감소하고, 이런 업체들이 몰려있는 창원 경남 지역에서는 매출액이 지난 3년 동안 35%나 감소하고, 고용인원도 뭐 4,000명, 15% 이렇게 감소해서 이 원자력 산업계의 몰락과 경영위기가 현실화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제 각 업체들의 사례를 보면은,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 여기 원래 선반이 있었는데 탈원전으로 일감이 없어지니까 선반을 팔아서 직원들 봉급을 줬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고, 여기 같으면 앞으로 사업이 확대될 걸, 신규원전 계속 지어서 확대될 걸 기대하고 융자를 받아서 55인가 그런데 시설을 확충을 해놨는데 갑자기 이제 일감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거 창구로 쓰고 있다. 또 어떤 회사는 23명 일하던 회사가 18명 남았다고, SAS라는 그 유수 원전 그 보조기기 제작 회사는 일감이 없어서 법정 관리 들어갔다가 이제 매각 절차로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 경영자 입장에서도 엄청난 그 고통이 있지만, 또 거기 다니는 그런 고용자들, 종업원들에게도 경제적, 그 심리적인 그런 고통과 애로를 초래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당한 근거가 없이 잘못된 절차와 잘못된 그 논거에 의해서 추진된 탈원전 때문에 비롯된다는 데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호기를 건설을 해야 될 첫 번째 당위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는데, 지금 근거 없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이게 이제 사장되고 붕괴될 위기에 처했는데, 건설 재개를 통해서 원전기술과 산업을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건설 재개의 당위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원전 제조업계가 이제 희생을 하고, 그럼으로써 원자력이 그동안 해왔던 국부 창출과 공약 창출에 기여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탈원전의 역설로 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 지지가 요새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7대3 정도의 비율로 찬성이 높고, 이것이 이제 신한울 3호기 건설의 어떤 긍정적인 요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는 게 하나의 또 당입니다. 신한울 3호기를 건설하게 되면, 일단 이제 신한울 3호기는 그 건설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만 하게 되면 이제 상당한 고용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코로나로 이제 경기 침체가 돼 있는데, 그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그린 뉴딜의 수단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석탄 발전, 신흥3소기가 없으면 석탄 발전이 늘어날 텐데, 가스나 늘어날 텐데, 그거를 안 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이제 지대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그런 보조금도 신흥3소기 운용을 통해서 조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원전 수출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 수출을 성사시키는 징검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신흥3소기가 없으면 이 원전 산업의 붕괴에 추이가 계속되고, 그러면 이제 수출 계약도 성사시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되더라도 수출 계약이 되더라도 제때에 이렇게 적기에 예산 내에서 건설하는 게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신한울3소기 건설함으로써 후속 원전이 수출의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미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다른 그 서방 세계 원전보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미국 원전의 3분의 1, 프랑스 원전의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또 그렇다고 뭐 쌍개비지떡 이런 게 아니고, 기술 경쟁력도, 기술 수준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서 프랑스나 일본 회사가 받지 못한 그런 인가를 획득했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가를 획득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됐던 게,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거는 지난 40여 년간 이렇게 28기의 원전을 꾸준히 건설하면서, 즉 3년에 2기 정도씩 꾸준히 건설하면서 완전히 그 자립적으로 부품이나 설비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공급망을 갖추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던 건데, 그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이제 1987년, 90년에 있었던 미국 컨버션 엔지니어링 회사로부터 기술 전수, 설계 기술과 제작 기술을 전수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받은 걸 바탕으로 쭉 이제 우리 표준 원전을 건설해 왔고, 우리나라 독자의 그런 원전을 개발해서 운영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그 고도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추게 됐는데, 지금 이제 신흥3소기를 건설을 못하게 돼서 그게 이제 붕괴될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렇지만 세계에는 이제 계속 원전을 건설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이제 110개의 원전이 건설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나 원전이 자국에서 건설을 할 걸 빼면은 50개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쟁에 참여해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원전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 그 정부에서 미국의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회복을 위한 어떤 전략 제안 보고서를 만든 것 중에 상무성에서도 추정한 거고, 앞으로 원전 그 시장이 5천억에서 7,400억 달러 시장이 있다는 거, 이제 서로 일맥상통하는 그런 예수책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그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적으로도 원전에 대한 지지 여론이 사실은 높습니다. 이거는 선거 끝난 다음에, 지난 4월 선거 끝난 다음에 저희 원자력 정책센터,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원전 이용 찬반에 대한 조사를 한 건데, 전체적으로는 이제 66대 21로 반대보다 찬성이 3.2배 높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9대 12로 6.4배나 많고, 여기서 특이할 거는 자기 이념성이 진보라고 생각하는데도 63대 28로 2.2배나 이렇게 원전 이용 찬성에 대해서 지지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과 무관하게 원전에 대해서는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원전 비중 확대 축소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고, 저희 결과하고는 독립적으로 2020년 6월에 갤럽에서 이제 대통령 지지도 조사 이런 거 할 때 원자력 인식에 관한 2개 문항을 넣어서 조사를 했는데, 거기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확대가 26, 유지가 38, 2개 합치면 64대 축소는 24로서
2.7배만큼 더 이제 축소보다 유지 확대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탈원전, 즉 원전 비중 축소하는 것을 전혀 지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작다. 그렇지 않고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지지가 더 높다는 거고요. 특별히 거기 조사에서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는데 찬성이 32, 반대가 21. 그래서 1.5배만큼 찬성이 높았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죠. 여기 판단 유보를 하는 사람들이 37%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이유는 신한울 3, 4호기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원전인지 뭐 어디 있는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 이 결과로서 또 나오는데 어쨌거나 아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훨씬 높다라는 얘기고요. 신한울 3, 4호기는 이제 9조 원의 그런 건설비가 확보가 돼 있고 그럼 이제 결정만 하게 되면 건설이 이제 진행되고 그러면 연인원 720만 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 이제 거기 참여하는 그런 인원들은 해가 가면서 좀 바뀌는데 3천년대는 연 3,000명 이렇게 고용 효과를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그린 뉴딜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있어서 이제 신한울 3, 4호기 역할을 보면은 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 일본, 독일, 프랑스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은 최근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이 있고 독일은 쭉 꾸준히 감축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산화탄소 배출에 있어서 석탄이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석탄이 어디서 오냐면 발전에서 옵니다. 발전이 2000년에 비해서 2018년에 이제 발전량이 한 2배 정도 늘었는데 석탄 발전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가 중대한 문제고 더군다나 지난 이제 3년 동안은 원자력 발전량이 줄은 거를 석탄이나 가스 발전 증가로 대체함으로써 원래 2016년부터 이제 2030년까지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이렇게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줄어들기는커녕 이렇게 초과로 발생이 되는 목표 대비 누적된 게 7,300만 톤이나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탄소세를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데 신한울 석탄은 발전을 100만 킬로와트짜리 1년 발전을 하면 67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됩니다. 가스는 이제 그게 반 정도 되는데 석탄 발전 만약에 신한울 3, 4호기 없으면 그걸 이제 석탄이나 가스로 대체해야 되는데 석탄으로 대체하게 되면 이제 신한울 3, 4호기 1년 가동하게 될 때 석탄을 그걸 하게 되면 16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1600만 톤이 얼마나 이제 큰 양이냐 그걸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2030년까지 발전 부분에서 이제 얼마 이하로 억제하기로 그렇게 정해놓은 목표치가 1억 9,300만 톤입니다. 그거에 8.3%나 되는 양이니까 저게 없으면 이제 저만큼 늘어나는 거죠. 늘어날 수 있는 건데 물론 이제 가스로 하면 760만 톤이지만 가스는 또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있고요. 지금 문제는 석탄이 많아서 우리나라 온실가스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제 신한울 3, 4호기 지음으로 석탄 발전을 줄이고 그럼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달성에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 감축과 청정대기 유지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이제 비용입니다. 한수원에서 새만금에 30만 킬로와트짜리를 5천억 들어서 이제 건설한다 그랬는데 요거하고 신한울 3, 4호기 두 개 합치면 280만 킬로와트인데 비교를 해보면 용량에서 이제 한 9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러니까 요거에 9개가 있어야지 이제 같은 용량이 되는데 사실은 이용률에 있어서 태양광 발전소는 15%, 원전은 한 90% 되니까 6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거의 3배, 아니 9배에다가 곱하기 3에서 3927. 3927에다가 이제 6배죠. 이용료 차례. 6954배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56기가 되고요.
그래서 한기가 5천억이니까 56기 하면 28조가 됩니다. 그래서 원전 구조에 비해서 3배 일단 비싼데, 그거는 이제 같은 기간 동안 쓸 때만 그렇고, 원전은 60년 쓰고 태양광은 이제 25년 쓴다는 걸 생각해 보면 원전이 2.4배 더 오래 쓰고, 그래서 그걸 감가상각을 비교해 보면 원전이 태양광보다는 7.5배 더 싸다. 반대로 태양광은 7.5배 더 비싼 거고요. 풍력도 비교를 해보면, 풍력은 지난번에 서남해안 풍력단지에 2.4기가와트를 14조 원 들여서 건설한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 이제 같은 용량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게 이제 이용률 30% 생각할 때 3.3단지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거 이제 46조 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더 수명도 역시 이제 2.4배로 원전이 길다는 걸 생각하면, 이제 감가상각 측면에서 풍력은 원전에 비해서 12배나 비싼 거다. 그래서 원전이 이제 재생에너지 비싼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이게 보조금이 필요한데, 그 보조금을 이제 원자력을 운영하면서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한전은 원전 전기를 60원에 이렇게 사서 110원에 팔므로써 원전 한기 1기가와트짜리 한기를 1년 운영하면 4천억 원의 이런 이익을 남기는데, 이걸 이제 신한울삼성이 2기에 대해서 하면 1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들어갔던 2조 2,400원에 45%나 되는 엄청난 양을 신한울삼성기를 운영함으로써 충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이 신한울삼성의 건설 중지 결정, 취소 결정이 적법한 절차로 되지 않았고, 임의적이 됐기 때문에 이걸 정상 회복한다는 점에서 건설적의 당위가 있고, 또 국민의 원전 지속 이용에 대한 월등히 높다. 7대3 정도 이상으로 높고, 그 다음에 기확보된 구조원 건설비로 연이은 72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창원이나 울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면서 국가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뉴딜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당위가 있고요. 이렇게 건설을 하게 되면 유체적으로 원자력 산업계가 회생을 하고,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력을 유지했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향후 있을 수 있는 원전 수출의 성사와 또 완공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온실가스 저감 로드맵 달성에 기여를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그런 보조금 조달,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의 궁극적인 그런 그 이점인 그 저비용으로서 청정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풍부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계속 신한울삼성의 건설 재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한울삼성의 건설 재개를 위한 그 압박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